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4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나는 꼭 사무처장이라고 그러는데 지는 활동가라고 하니까 상당히 겸손한 사람으로 아니 제가 보이고. 입에 붙지가 않았어요. 모니터 나는- 팀장이 입에 붙지가 않아서 그게 나는 굉장히 시건방진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아니 제가 번뜩번뜩 생각이 안 나요. 막 확 말해야 될 때. 저희께서는 사무처장 되신 지 4년이 넘었지만은 앞으로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달 됐나? 예, 아무튼 간에. 아니 청년회장일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청년회장은 많이 했는데. 청년회장은 잘하더니 요즘- 회장이 아니어서 그렇다. 회장하고 팀장은 급이 다르죠. 아, 급이 달라요? 그럼요. 두 가지 보고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진짜 보고서가 아주 밀려도 끝도 없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예고해드린 굉장히 어려운 보고서 뭐라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쉽게 쓰라고 했으나 별로 쉬워지지 않은 이 이게 문제의 쉬울 보고서. 수가 없어요. 통계가 나오면 일단 쉬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발표했던 보고서 중에서 4개 중에서 또 하나 요걸로 또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2개 말씀드리지 않은 또 하나의 보고서는 사실 시방이 안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방이 안건은 그건 내일 내일 하면 되니까.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문제의 보고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폐업률 관련된 보도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제보를 누군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매체가 문화일보여가지고 사실 제보가 없었으면 우리는 거의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봉우 씨가 쭉 풀어주시죠. 네, 사실 이게 문화일보만 보도한 건 아니고 네. 다른 매체, 우리 모니터 대상에 올라와 있는 다른 매체들도 이 폐업률 가지고 지난주에 이 폐업률이 지난주 한 주간 이 경제 관련 이슈 중에서는 꽤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네네. 이제 근데 처음으로 보도한 게 이제 문화일보처럼 알려졌어요. 네. 최근에 이제 8월 20일 날 문화일보가 올해처럼 폐업 신고 많은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저희가 보고서가 이게 월요일 날 그저께 나왔지만은 이미 지난주에 이 통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반박이 이미 사실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이게 이제 언론사들이 둘 중 하나죠. 통계를 어떤 의미인지 잘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쓰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 이제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설명을 우리가 좀 듣고 나면 저도 이제 다른 보도를 통해서 설명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건데 듣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이 참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이 뻥치기 쉬운 언론들이 참 뻥치기 쉬운 수단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문화일보가 87.9%라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들리세요? 와, 2017년에 작년에 새로 문 연 가게들 한 10곳 중에 9곳은 죄다 문을 닫았구나. 심각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서 문화일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0명은 문 연 사람 10명 중에 8.8명은 9명은 문을 닫았구나. 야, 최저임금이 만약에 최저임금 근원이다. 네. 최저임금만 안 했으면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폐업 안 했을 텐데. 예. 근데 이게 언뜻 듣기 엄청 큰일 난 건데 언뜻 듣기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0곳이 문을 열었는데 9곳이 문을 닫았다고?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한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네. 사실 문화일보만 이렇게 보도한 건 아니고 수많은 매체가 이 숫자를 갖다 썼고 가지각색입니다. 숫자를 갖다 쓰는 것도. YTN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 날 같은 날이죠. 네. 그러니까 이 폐업률 87.9%가 이 8월 20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YTN 8시 뉴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해 음식점 폐업률은 92%다. 더 세죠. 장난 아니네. 자영업 중에서도 뭐만 떼왔어요? 음식점. 음식점만 떼왔어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내릴 수 없다면 세제 혜택이나 소득 공제라도 늘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주장을 함께 덧붙여서 보도했습니다. 역시 최저임금을. 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진짜 다 망했고. 다 망했어요. 이거는 9명도 아니야. 10명 중에 9.2명이 문을 닫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폐업률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숫자냐, 무슨 의미길래 이렇게 높은 숫자가 나오냐, 이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KBS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팩트체크 보도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87.9%라는 자영업 폐업률, 92%라는 음식점 폐업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폐업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률 하면은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그러면 지난해 새로 문을 연 자영업자들 중에 9명이 문을 닫았거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건 뭐예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87.9%라는 수치는 2017년 지난해 신규로 문을 연 자영업자 총수 나누기 지난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총수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 지난해 새로 문 연 사람 중에 문 닫은 사람의 비율이 아니라 그냥 새로 문 연 사람과 문을 닫은 사람의 수를 단순 비교한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7.9%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 새로 문 연 사람보다 문 닫은 사람이 적었네요. 87.9%니까. 그러네요. 새로 문 연 사람이 100이라면 새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87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이제 틀렸다는 지적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KBS나 또 통계청도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지금 나오는 87.9% 뭐 음식점 폐업률 92%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폐업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 신규 대비 폐업자 수. 요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 단순 숫자 비교기 때문에. 그러면은 통계청이나 국세청이 제시하는 숫자로 어떻게 폐업률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문 연 사람 중에 또는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문을 닫아야 그게 폐업률이잖아요. 단순히 문 연 사람하고 문 닫은 사람하고 그 시기가 똑같다 그래서 그게 폐업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제시하는 것은 만약에 2017년 폐업률을 우리가 산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에 사업하던 사람 중에 문 닫은 사람 수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방법은 뭐냐. 2016년 총 자영업자 수를 2017년에 문 닫은 사람 수로 나누면 된다. 이러면 되죠. 2016년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 중에 문 닫은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려운데 저희가 보고서에 표를 써놨어요. 글로 보면 더 어려워. 아니 이게 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니까 좀 알아듣겠네.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폐업률이라고 한다면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 중에 문 닫은 사람 비율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들이 보도한 숫자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문 연 사람이 한 10명. 근데 어제 마침 문 닫은 사람이 8명. 그걸로 그냥 폐업률을 낸 거예요. 어제의 폐업률 그러면 그 전날까지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문을 어제 닫은 사람이 그게 상식적인 폐업률이잖아요. 그게 그만큼의 비율이 폐업을 했구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이 보도한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어제 새로 문 연 사람 그리고 어제 문 닫은 사람 숫자를 그냥 나눠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폐업률이 아니라는 거죠.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폐업한 비율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하필이면 같은 시기에 문 연 사람하고 문 닫은 사람의 비율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문화일보에서 애초에 말할 때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 폐업률이 87.9%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잖아요. 자, 사실 제가 지금 숫자를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일보를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라고 말한 87.9%는 심지어는 지난해 폐업률이 아니에요. 그 숫자 자체가. 그건 뭐예요? 웃기죠. 이 숫자가 가장 처음 나온 보도는 7월 21일 한국경제보도입니다. 한국경제보도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사실 한국경제보도가 더 나빠요. 제목이 자영업 10곳 문 열면 8.8곳 망했다예요. 네. 근데 이 보도는 그나마 좀 양심적인 게 뭐라 그랬냐.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2% 높은 87.9%다. 무슨 말이에요? 이 87.9%는 지난해가 아니라 2016년 숫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 문화일보를 시작으로 사실 문화일보가 그럼 이게 지금 베끼다가 잘못 뺏긴 거죠. 참. 2016년 자영업 폐업률을 갑자기 문화일보로 넘어오면서 이게 2017년으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숫자가 왜 이렇게 네. 뻥을 친 거죠 한마디로. 헐.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뻥을 쳤을 수도 있지만 베끼다 7월 21일 날 나온 보도를 베끼다가 네. 이런 경우 우리 최근에 많이 봤잖아요. 수도 없이 베끼다가 많습니다. 잘못 베끼는 경우들 많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시기 자체가 틀렸고 왜 이게 근데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는 게 문화일보 등등의 많은 매체들이 헷갈렸을 수는 있다. 근데 기자들이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처음으로 나온 거는요 2017년 말입니다. 2017년 말에 통계청이 2016년 폐업률을 포함한 자영업 관련 산업 부분 관련 통계를 2016년 통계를 정리가 다 된 다음에 2017년 말에 발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통계가 원래 통계가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16년 통계를 2017년 말에 발표를 하니까 한국경제는 이제 7월 21일 날 그거를 보고 보도를 한 거예요. 2016년 이런 통계가 있다더라. 근데 무지하게 문 닫았다. 근데 이제 8월 20일 넘어서 문화일보 등등의 매체가 이 보도를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보도하는 와중에 근데 언제 발표했나 보니까 2017년 말이야. 2017년 통계네. 그걸 확 보도해버린 거죠. 예. 다 제 추정입니다만. 아니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러네. 예.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한국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숫자들이 사실 엄밀한 의미의 폐업률도 아니라고 봐야 된다. 아닌데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네. 완전히 다른 거고. 다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건 더 개뻥이에요. 여기다 최저임금을 갖다 붙이는 건.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가 맞다 칩시다. 2017년 폐업률이 자영업 폐업률이 87.9% 다 맞다 치자 이거예요. 의미도 다 맞아. 근데 이건 최저임금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박근혜가 대통령 때인데. 예. 2017년의 그 최저임금은요. 그 전년도에 결정된 그 최저임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날 들어갔으니까 청와대로. 네. 그러니까 왜 2016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2017년 폐업률로 까냐고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들이 까는 거는 2016년 최저임금이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까고 있잖아요. 왜 2018년부터 적용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을 2017년도 통계를 가지고 와서 까냐 이거죠. 2016년도 통계인데. 네, 다 틀렸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 보고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봤어요? 보고서에 이 뭐 ABCD 막 써 있어요. 그러더니 문화일보가 계산한 폐업률 수치는 B 곱하기 B 나누기 A 곱하기 100. YTN이 계산한 음식료 폐업 수치는 D 나누기 C. 야 이거 보고 누가 읽어? 자 어쨌든 간에 문화일보 등등 YTN 포함해서 많은 매체들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깠는데 2017년 자영업자 폐업률 그 통계에는 문재인 정부가 인상한 최저임금이 반영이 되지 않은 숫자라는 점. 근데 개뻥을 치고 있다. 이걸 지적한 게 지금 KBS의 인터넷 보도라는 거잖아요. 네네.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했고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와서 제가 보고서에 썼더니 지금 처장님께서 어렵다고 이걸 누가 읽냐고. 어렵다고 지금. 우리 거 들으면 딱 알겠네. 이거 말로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말이 좀 나아요. 내가 봐도. 일부러 이거 안 보고 봤어요? 왔거든요. 그래서 이봉우 팀장이 얘기하는 게 딱 귀에 들어오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YTN이 그 내세운 음식점 폐업률 92%도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거거든요. 저희가 YTN이 그런 언론사들이 자기네들 이 숫자 어떻게 계산한 건지 말해줍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통계청에서 다 긁고 왔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인턴께서 직접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서 보고서에 써놨더니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저희가 다 긁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봤죠. YTN이 어떻게 계산했을까? 그래서 2017년 새로 문을 연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2017년에 문을 닫은 음식점 사장님들 수를 나눠봤더니 YTN이 보도한 92%가 나와요. 그러니까 YTN 그렇게 계산한 거죠. 아니면 뭐 그런 통계가 또 따로 있었거나 음식점만. 아니 근데 최저임금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음식점이 새로 안 생겨야지. 그렇죠. 아예 안 생겨야죠.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얼핏 이제 드는 생각이 신규와 폐업이 이렇게 비슷한 거는 거의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가 망했으니까 또 생기는 거고 그렇죠. 생기면 그 중에 또 망하는 또 거고 이게 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개수 자체가 네.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게 생기면 누군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폐업률은 거의 계속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음식점 폐업률은 계속 뭐 90%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죠. 신규하고 폐업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눈다면 네. 그에 새로 생긴 것, 그에 새롭게 망한 것, 새롭게라고는 하기 근데 망한 어렵지만 것이라고 해도 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접고 그냥 팔고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그래도 거는 폐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폐업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망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권리금 받고 막 나가는 나갔다. 거잖아. 근데 그것도 네. 다 사실 산정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쵸, 폐업을 여기 다 하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폐업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7% 뭐 92% 나오면은 어쨌든 문 닫은 사람이 수가 문 연 사람보단 적다는 거예요. 예. 만약 이 숫자가 100%를 넘어간다. 막 15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쵸. 문 닫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관리를 거기 해야 때문에. 되는 문제가 예.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문 닫은 사람이 더 많은 적이 없었다고요. 자영업에서.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한번 바로 잡아봤습니다. 음식점 폐업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에 음식점을 하고 계시던 사장님들의 총수를 네. 2017년에 문 닫으신 분들로 나눠봤더니 22.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음식점을 하고 계시던 사장님들 10분 중에 한 2-3명 정도, 2명 정도가 2017년에 문을 닫게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이게 폐업률이죠. 왜 하필이면 그냥 같은 시기에 문 열고 닫은 사람을 나눠버립니까? 그러면 그냥 숫자 비교밖에 누가 더 많냐밖에 안 돼요. 문 연 사람이 많냐 문 닫은 사람이 많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잖아. 예.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그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연 사람이 많으니까 좀 다행 아니냐 오히려. 이런 의미는 있는 거죠. 새로운 저기. 예. 근데 이 통계를 쓰긴 쓴대요. 국세청 통계청에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대비 폐업자 수로 쓰긴 쓴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현황은 보긴 봐야 되는 거지. 신규 대비로 문 닫은 사람이 많냐 적냐는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 폐업률을 가짜로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폐업률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정하는 것은 그냥 규칙이잖아. 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렇죠.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폐업률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대로 설명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일보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 아무도 안 했어. 제가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완전히 감추고 마치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히 90몇 % 다 폐업한 것처럼 그 굉장히 폐업률이 그렇죠. 높은 것처럼 이렇게 조작했다는 그렇죠.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폐업률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라면은 그 계산법에 맞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약간 사기꾼 같은 계산을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해버린 근데 거죠. 진짜 실제로 사업하시던 사람 중에 문을 닫으신 사람의 비율이 80, 90% 된다? 심각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심각한 그건 문제죠. 그러네, 그죠? 그가 울렁울렁하잖아. 이거 네.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그것도 되는데.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 그대로 폐업률, 비율이라 하면 이제 그 모집단과 이제 그 통계에 포함돼야 되는 집단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그런 고민 없이 막 보도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보도하신 분들도 자기가 보도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법을 모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보수처럼 이렇게 열심히 ABCD, EF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고서를 나중에 꼭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난 보다 이렇게 복잡한 보고서 처음 봤다니까요. 아니. 실제 음식점 폐업률. G/H 가로 닫고 곱하기 100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써줘가지고 아무튼 재미는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인턴 왕 정은경님께서 수고를 해주신 그래서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이 보고서의 결론 이미 나왔지만 결론은 근데 사실 숫자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니네 숫자가 다 맞다고 해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걸로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7년에 그 현황에는 2018년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네. 참 신기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어저께 나온 이제 보고서 하나 또 이런 비슷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해코지를 하고 싶은 수치, 그러니까 부정적 수치, 경제 관련 수치, 무엇이든 좋다. 부정적인 수치면 안 좋은 거 다 무조건 대서특필.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일면에 막 때리고 이렇게 보도를 지금 하고 있고 반면에 칭찬할 수 있는 징조라고 보여지는 수치도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숨어 있어. 보도를 거의 막 지면에 안 실어. 인터넷판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어제 이제 보도 하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경우는 이 폐업률은 진짜 아주 심하게 이제 의미를 잘못 전달해가지고 정부 비판을 하는데 이제 가져다가 붙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왜곡이죠. 이 보도는. 그런데 그런 왜곡은 아니지만 좋은 징조는 은폐하는. 또 그런 짓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최저임금으로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순환이 되려면 임금이 전체적으로 다들 올라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비판하려면 내년쯤에 이게 최저임금 올랐더니 뭐 사람들이 물건 좀 사고 뭐 밥도 사 먹을 줄 알았는데 안 사 먹고 나만 임금 많이 나간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내년쯤에 하면 오히려 그게 뭐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 재작년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올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웃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경제 기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고서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경제 기사에서 그래서 그런지 언론들이 정말 사소한 것도 확인 안 하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왜곡이 심각한 게 사실 경제 기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폐업률 관련된 이야기는 이만하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돼서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우리보다 좀 더 잘 아시면요. 저희 민원연에 꼭 제보 여러 가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뒤져보기는 하지만은 이제 이런 폐업률 이런 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또는 뭐 우리한테 아니면은 KBS처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 팩트 체크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좀 스스로 막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보를 해주실 때 그냥 꼴보기 싫어요 이런 거 말고 좀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근거도 좋지만은 사실 근거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면 해당 보도의 날짜와 매체 정도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링크 있으면 제일 좋죠. 예.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자, 그러면 다음 보고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TV조선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근데 보니까 꼭 TV조선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모든 언론이 비슷한 행태를 보였는데 뭐냐면은 배우 박혜미 씨 남편의 그 음주운전 사고 있었죠. 사망 사고. 이 보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 사실 지나치게 그 박혜미 씨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죠. 그렇죠. 피해자죠. 그런데 박혜미 씨한테 너무 많이 집중해서 이거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TV조선이 압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조선 관련된 모니터 보고서를 지금 어제 냈어요. 자, 요거 얘기해 보시죠. 네, 사실 박혜미 씨가 피해자가 된 원인을 제공한 게 언론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이제 황민 씨가 27일 밤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말면 되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런 사고가 보도되면 사고를 낸 사람,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 발부한다 그러는데 발부가 아니죠. 청구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면은 비록 음주운전 사실과 교통사고 사실은 확실하더라도 보통 보도가 나갈 때 피의자 모 씨로 나가죠. 황모 씨. 예를 피의자 황모 씨가 교통사고 냈다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이제 황민 씨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고 부인이 더 유명한 박혜미 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매체들이 어떻게 보도해버려요? 박혜미 씨를 보도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금술 좋았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어뷰징급으로 엄청나게 보도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가 난 27일부터 28일 정도까지 포털의 검색 순위에도 황민 씨보다 박혜미 씨가 더 높았어요. 아이고. 참.
참. 그러니까 그 언론 이제 박혜미 씨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든 건 사실상 언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TV조선 종편들도 당연히 이거를 선정적으로 다뤘겠죠. 박혜미란 존재 자체가 여기서 안 나와야 아예 안 거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나와? 그렇지. 왜 이 사람은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남편이 교통사고 냈다고 이렇게 많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이면 남편 그 자체로 그냥 해야 되는데 TV조선 우리가 이렇게 연예인 그런 막 공인이랍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막 해도 된다. 이렇게 막 보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사실 너무 이게 그 언론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적으로 지적해야 될 것만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완전히 그냥 무슨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연예인 인권은 인권이 아닌 거야. 그런 상황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특히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같이 뭐 맞는 잠깐이라도 뭘 먹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이 있지도 않았죠. 네, 완전히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는데도 노상 이렇게 박혜미라는 이름으로 연결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아까 말한 황민, 박혜미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빵 터졌는데 도대체 이 남자들은 모여서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웃겨요. 이게 진행자들이 하는 말들이. 도대체 어떤 머리 구조를 알고 싶어. 원래 이렇게 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교통사고 났다고? 아니 지들이 하고 싶으면은 지들이 그 회사 앞에 대포집에서 술 먹으면서 하면 되지. 왜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러고 있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차 있잖아요. 사고를 낸 차.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코너링이 좋네. 뭐 스피드가 어쩌네. 그 차의 값이 얼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웃기게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가 등장한 영화 분노의 질주를 틀어줬어요. 못 살겠어. 진짜 이상하지. 그러니까 뇌구조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영화 분노의 질주 장면 중에 해당 차량이 그 사고를 낸 차량과 똑같은 종류의 차량이 도심을 아주 빠르게 누비면서 건물들을 다 부시고 다니고 사람들을 치고 이런 장면을 그런 장면을 골라서 보여준 거예요. 뭐 PPL 같은 건가? 그냥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원래 지금 우리 모니터 보고서 애초에 주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차를 진짜 과하게 보여주거든요. 차가 일단은 이게 너무 웃긴 게 김강일 앵커가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차량은 어떤 차종입니까? 라고 물어요. 네, 참고로 지금 저희가 너무 대중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은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 8월 29일 방송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김강일 씨가 우리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쭉 차량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거든요. 차량은 어떤 차종입니까? D로 시작하는 스포츠카입니다. 굉장히 고급으로 이제 통용되는 스포츠카인데 이게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외국차입니까? 그 외국차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 가속력은 뛰어난데 사실 이 코너링이라고 해서 왜 약간 이렇게 커브를 돌고 뭐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코너링에는 좀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추월할 때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취약한 점이 추월할 때 나타나겠군요. 물론 지금 이 차의 경우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으니까 뭐 제정신이었겠습니까? 네. 뭐 그러니까 그렇지 이 차체만 놓고 볼 때는 코너링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나사가 빠졌죠? 이런 평가를 뭐야. 받고 있는 고급 스포츠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이미 이건 이미 너무 보고가 웃기죠.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경기해? 뭐 취약한 점이 아니 지금 나타나. 술 먹고 사고 낸 사고 그 음주운전 사고로 얘기하면서 아이고. 차가 코너링이 약해서 추월할 때는 취약하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막 차를 막 강조하는 거는 음주운전이나 이거는 음주운전. 음주만 아니었으면 사고가 안 날 차야. 그런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차를 막 차량 그 사진 보여주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은 차를 홍보했거나 아니면 차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 차 사지 마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가능성도 되게 높은 방송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너링이 취약하다 이거 굉장히 문제.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차 때문에 이미지를 차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 사고를 약간 뭐랄까 본질을 그러니까 음주인데 차의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보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차 회사였다면 이 방송을 인지하면 고소해도 당연히 될 정도예요. 고소해야죠. 네.
이천에서 굉장히 제가 이상한 아는데 보도예요. 예, 아, 그래요? 제가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야 되겠다. 왜냐면 굉장히 이상한 방송이에요. 분명히 음주 사고인데 아니 무슨 BMW처럼 가다가 불이 나는 게 아니잖아. 완전히 술을 떡이되게 먹고 일으킨 사고야. 그런데 왜 거기서 코너링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대냐고. 굉장히 이상하죠. 게다가 이 분노의 질주 이거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보여준다? 이건 또 사실은 미리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진짜 자꾸 욕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에도 썼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두 분이나 돌아가신 사고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시시닥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영화 얘기하고. 네. 그리고 막 볼거리야 지금 무슨 영화에서 무슨 구경한 것처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망 사고를 완전히 흥미 위주로 소비해버린 굉장히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박한 보도다 이거는. TV조선이 이 분노의 질주 얘네 이거 생방송이란 말이에요. 김강일의 신통방송 이걸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냐면은 이 영화 분노의 질주 화면을 틀어줘놓고 그때 패널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 그 자기네가 보여주는 해당 장면의 영화 소리를 틀어놔요. 이날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우리 축구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우리나라 우즈베키스탄 경기가 있었죠. 예. 상당히 그 박진감 넘쳤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경기를 막 구강쾅쾅 여기 막 건물 부딪히고 이런 소리.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상해.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예의가 없어요. 예, TV조선 제작진 진짜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이 차이 이야기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박혜미 씨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뭐 아까 박혜미 씨 사진을 무지하게 보여줘요. 박혜미 씨 얼굴만. 네. 박혜미 씨 얼굴만 한 5분 보여줍니다. 사진. 제가 사진 박혜미 씨 얼굴이 사진으로 노출된 시간만 따져봤더니 5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5분 동안 이걸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총 보도 시간이 한 10분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사건 사고처럼 보도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를 박혜미 씨라는 이유로 10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영화까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 프로그램에서 자기네 방송에서 했던 인생 다큐 마이웨이 이 영상을 영상도 보여줘요. 박혜미 씨 영상도. TV. 자기네 방송사에서 했던 것을 보여주면서 화기애애하게 막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앞으로 TV조선에 연예인들 안 가겠네요. 예. 그럼 좋죠. 아니 사건 사고 생기면 또 그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먹겠죠.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는 왜 해? 여기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씨와 그 남편 되는 황모 씨가 함께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박혜미 씨는 재혼이었고 그 남편 되는 이는 이제 초혼이었는데 아무튼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됐다. 서로 걱정을 해주면서 남다른 애정을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는 재혼이고 누구는 초혼이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한마디로 그냥 터진 입이라고야. 그냥 막말해 방송에서. 진짜 이게 팟캐스트도 아니고요. 정말로 그냥 방송에 생방송인데 절제도 안 되잖아. 이게 정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 국가에서 허가해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송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할 거 없으면 안 해야지. 네.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실컷 박혜미 씨 보도해놓고 마지막에 김강일 씨가 물어봐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자, 그런데요. 진행자로서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송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정작 이 음주 사고를 내고 사망 사건을 낸 이 운전자, 이 황이라는 이 남자는 우리가 황모 씨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여주면서도 그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블러 처리를 하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박혜미 씨는 이름 공개하고 있고 얼굴 다 공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도하는 겁니까? 뭐야 이게? 웃기지 않아요? 다 해놓고? 10분 내내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건 왜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PD가 지금 반성해야 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한이 들어왔어. 아니 반성 타임? 생방송에 맞춰서 영화 분노의 질주까지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무슨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몰랐다는 것처럼. 방심위를 생각해서 하는 짓일까? 그래서 수습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치 남의 일 얘기인 것처럼 왜 이렇게 보도하는 거죠? 이러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해놓고 유체 이탈이야. 끝나요? 이중인격이든가.
대답을 하죠. 패널들이. 공인의 정도를 따져야 된다. 박혜미 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인이고 남편이 황모 씨는 그 정도는 아니다. 갑자기 방심인 놀이를. 끝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박혜미 씨니까 박혜미 씨를 보도한다? 박혜미 씨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고를?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방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신 나갔어요. 행병목 씨는 그 공인의 정도를 따져야 된다라고 하고 얘기를 했고 송국건 씨는 아직까지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황모 씨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아니 박혜미 씨가 사고 냈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싫다 싫어 진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거 시민을 늘 건데 네. 김강희 씨가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거 중징계하라고 거기다 쓸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속 보면은 김강희 씨야. 오히려 패널들은 적당히 뭔가를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라는 식의 멘트들을 조금씩 주고 있는데 김강희 씨는 항상 희한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보도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거 다 지워지겠네.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점점 더 JTBC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JTBC로 인력 많이 갔어도 중앙일보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중앙일보는 망하면 망하지 회생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그거 제목으로 장난친 보도했는 모양이에요. 우수미 의원. 웃기죠, 그거. 우수미 시장. 네, TNO님께서는 요즘 이렇게 제목으로는 거의 국정농단하는 것처럼 뽑고 내용은 별 상관도 없는 딴 이야기하는 기사가 많아진 듯합니다. 가짜뉴스 올렸다가 다시 내려도 카톡엔 돌아다닐 테니 그것도 이번 정부 청와대 지시로 강제로 내려졌다고 돌아다닐 테니 그러면서 쭉 얘기해 주셨어요. 처장님의 종편 대신 지상파와 YTN의 치얼스 김세욱 팀장님 버전으로 철스를 많이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 반갑습니다. 나쁜 보도 김세욱 팀장은 찰스 그랬어? 나쁜 보도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지만 좋은 보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사람들 성향상 약간의 M적 요소를 건드려주는 나쁜, 잔혹, 폐륜 보도에 당기게 되어 있으니까요. 좋은 보도 알리고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니치 쌤님 거 읽어주실래요? 네. 조선일보가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PD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조선일보는 언론사가 아니다. 정치 집단이다. 이것도 삐 처리해 주셔야겠네요. 네. 조중동을 보고 있으면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학교 앞에서 쭈그리고 담배 피며 초등등 이것도 못 읽을 것 같은데. 네. 예. 뭐라고 하셨는데? 계속 그 용어를 쓰셔가지고 제가 못 읽겠어요. 제가 잠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보내주신 민원연 계정으로 보내주신 걸 보니까 정말 웃겼는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주시에서 목요일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강일이 11월 1일 제주에 와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가짜뉴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강의하는 건가? 도대체 어떤 뉴스를 가짜뉴스를 할지 너무 걱정되네요.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거 처장님 11월 1일 우리 보러 갈까요? 저를 특파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아이고 지겨워. 대박. 저를 제주시에서 한대. 그러니까 저를 특파원으로. 가짜뉴스. 네, 제가 생생히 취재해 오도록 잠입 취재해서 인터뷰도 따오겠습니다. 김강희 씨. 자, 그러면은 4440416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바쁜 민원연. 내일은 어떤 보고서이길래 이렇게 사전 예고까지 하시고 처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새겨들어야 할 것 같네요. 내일을 기대하면서 탈탈탈 하셨습니다. 네. 자, 미련 곤태님이 하나 더 주셨는데요. 이 기사는 저도 아주 신나서 들었습니다. 그 미타를 들으면서 소통하고 있는 즈음에 뉴스타파 텔레그램이 오길래 보니 헐 방통위 진짜 싹 다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뉴스타파 그 링크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위법한 종편 미디어랩 허가의 면제부 재적폐 못 깎는 방통위 제목 잘 쓰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탈곡해서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미 다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심심한 얘기했었는데. 네,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가 제 느낌에 우리 보고서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더 세요. 표현이. 네. 무능, 허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내가 못한 말을 내가 좀 점잖게 한 말을 너무 그냥 딱 나는 상관없다. 나는 언론사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냥 탁탁 찝어가지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저한테는 아주 좋았습니다. 조금 늦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도가 좀 더 정말 근데 이거 아무도 보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의 문제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통위 방심위가 위에 있으니까 방송국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들이 좀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 목숨을 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 같은 데서도 사실 방심위를 비판하는 방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아무리 총수가 막 이렇게 해도 피감기관이니까. 네네 이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TBS에 부담을 주는 거는 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밖에 없어. 우리랑 뉴스타파는 일단은 방통위로부터 방통위 방심이랑 상관없이 독립언론으로 활동하니까 이런 데서 떠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기사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논평보다 우리가 쓴 보고서보다 이 뉴스타파 보도는 훨씬 더 세면서도 또 어찌됐든 언론사 그러니까 요거 우리도 공신력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언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좀 오히려 사실은 방통위 나 이런 쪽에 보면은 약간 애정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견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냥 세게 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태까지. 참고 참는 거야. 그냥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저의 입장은 늘 그렇거든요. 좀 해주지? 해줄 거야. 해줄 거지? 막 이렇게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이 보도는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정말 문제다라는 거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한 좋은 보도였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통위 방심위도 없애야 되는데 다 누가 만들었어요? MB가 만들었잖아요. MB가 만든 건 다 없애는 게 정답이다. 아이고 정말. 종편. 아니 그 제대로 된 거였으면 지금도 정권 바뀌었는데도 저딴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애정을 가진 적이 없어. 방통위 방심위. 지난 9년 동안 미워해왔잖아요. 왜 갑자기 이뻐하시는 척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도 미운데 뭐. 지금 계속 그러니까 혹시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민원연은 그 누구보다 방통위 방심위에 대해서 지난 9년 8년 동안 가장 많은 비판과 가장 많이 싸워온 단체고 지금도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네. 아무튼 언제 정신들 차리고 제 일을 하실라나, 이 내부 적폐를 빨리 청산하셔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